안녕하십니까. 팀 복덕방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홍윤표입니다. 저희 팀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라는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맞춰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 입지 분석이라는 주제로 본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발표 목차입니다. 분석 배경 및 목적부터 결론 및 활용 방안까지 총 5단계에 걸쳐서 본 공모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인 가구의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도인 서울특별시는 1인 가구 비율이 41.6%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내 부동산 관련 이슈는 끊이지 않고 등장합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공공주택 확충안을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 펼친 부동산 정책은 현재 총 21차례로 조사되며 국민들의 주거 문제가 주요 추진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높은 주택 가격에 대한 문제와 가구 유형에 중심이 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분석 배경을 바탕으로 본 공모전에서 진행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패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적 필요성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생활비 지출 비중, 주거비의 비율은 다인 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높은 주거비 지출은 곧 1인 가구가 주거비 변동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인 가구는 주거 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필요성입니다. 현재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집값 폭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집값의 변동은 생활비 중 주거비 지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필요성입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존 정책들은 현재까지 가구 유형의 표준으로 삼았던 4인 가구 등 다인 가구 위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가구원 수 통계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가 1인 가구임을 인지하고 그에 맞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현 시점에서 1인 가구와 공공주택에 대한 이슈와 키워드를 알아보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크롤링한 데이터로 긍부정에 영향을 주는 키워드를 추출하고자 감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의 한국어 감성사전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긍부정 라벨링을 해주었습니다. 제작한 워드클라우드의 결과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긍정 키워드를 통해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중요도와 안정적 주거에 대한 기대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부정 워드클라우드는 계층에 대한 부정적 키워드를 파악하였고 마찬가지로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긍정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입지에 대한 관심과 청약 및 분양에 대한 기대감을 파악하였고 부정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미비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사전조사와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와 분석 필요성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분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서울시 1인 가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높은 공시지가 그리고 1인 가구 주거 정책의 부족이라고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지역별 분석을 통해 점수화를 진행하고 점수를 기반으로 1인 가구 계층별 공공주택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1인 가구 계층 분류에 있어서는 서울여성가족재단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논문을 기반으로 청년계층, 중장년계층, 독거노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 여성계층 총 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체계적인 분석 진행을 위해 정량적 분석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이에 맞게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목록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의 공간 정보 및 시설 인프라 데이터를 위주로 수집하였으며 데이터의 대분류를 공간 분석 데이터, 정성적 분석 데이터, 정량적 분석 데이터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프로세스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의 입지 가능 후보군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공시지가의 통계값을 확인한 후 평균값을 후보군 선정의 임계값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은 후보군 선정 후 QGIS를 통해 입지 가능 부지를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지도의 붉은 계열 색상 부분이 탈락한 후보지입니다. 한강 부근, 종로구, 중구, 강남, 여의도, 잠실 등 후보군 탈락 지역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분석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점 만점의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셋을 1에서 10의 값으로 스케일링하였고
QGIS 시각화를 위해 공간 데이터의 주소 변환과 좌표계 보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프로세스는 EDA입니다. 먼저 모든 변수들의 통계값과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분포 확인 후 변수별 상위 5곳과 하위 5곳의 행정동을 파악하였습니다. 그중 1인 가구 유입량의 하위 5곳은 모든 계층의 데이터셋이 비슷함을 확인하였으나 상위 5곳은 계층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계층별 유입에 있어서 행정동의 특징, 그리고 시설 인프라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다음 과정으로 행정동별 점수 산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변수별 가중치를 산정하고자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도출된 회귀 개수를 비율화하여 가중평균의 가중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점수 산출식의 예시입니다. 앞서 1에서 10의 값을 갖도록 스케일링했던 4개의 계층별 데이터 각 변수에 회귀 개수로 도출한 가중치를 곱하여주고 이후 산출된 모든 값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관련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1번 행정동에 산출된 모든 값을 더해주면 해당 동의 안전 점수가 도출되게 됩니다. 가중치 산출을 위해 실행하였던 회귀 분석의 결과입니다. 각 변수가 해당 계층 유입량에 주는 영향을 가중치로 사용하기 위해 정숙 변수를 해당 계층의 1인 가구 전입량으로 두고 나머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델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한 점수와 시각화 모습입니다. 분석 프로세스에서 설명드린 방법을 함수로 제작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시각화 지도를 보시면 후보군 탈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정의한 색상별로 점수에 맞게 잘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점수 산출 후 각 계층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3곳의 점수를 레이더 차트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산출 점수의 신뢰도 파악을 위해 각 계층별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행정동의 지리적 정보와 해당 지역의 최근 이슈를 파악하였습니다. 여성안전 입지의 경우 신림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행정동으로 판별되었습니다. 신림동의 경우 최근 여성안전 공약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범죄 안전지대를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편의 입지 점수 3곳의 레이저 차트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행정동은 신촌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촌동 또한 다수의 대학으로 인한 20, 30대가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어 관련 주거 사업이 실행되고 있으며 청년 계층 1인 가구를 공략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장년 커뮤니티 입지 점수의 경우 화곡 1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행정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화곡 1동 또한 문화예술과 관련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에 힘을 쓰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중장년층의 가장 큰 문제인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취약 계층의 의료복지 입지 점수 또한 화곡 1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행정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화곡 1동은 최근 커뮤니티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의료복지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사회주택과 어르신 전용 공간을 조성하는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의 분석을 통한 결론과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필요성에서 확인한 현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도출하였습니다. 본 분석을 현재 시행 중인 공공주택 확대 사업의 입지 후보군 선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 적절한 공시지가를 갖는 부지를 선정하고 경제 및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이었던 1인 가구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석을 기존 4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여러 정책과 여러 계층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책 대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맞춤 복지 정책 보완과 제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공공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행정동별 점수 산출과 최적 입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각 1인 계층의 합리적 주택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의 부지 선정 시 분석 과정에서 도출한 적정 가격을 갖는 부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각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 관리 개선에 대한 공공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각 계층별로 필요시설과 행정동별 부족 인프라를 보완 및 조성하는 데 활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의 추가 발전 방향 또한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주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주변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사회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소셜 믹스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개의 계층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과 세분화된 계층에 대한 파악을 개선하여 세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해상도가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구획별 집계 데이터를 통해 더 상세화된 입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 입지를 분석한 프로젝트의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추후 1인 가구 주거 정책과 주거 정책의 성공과 모든 1인 가구가 행복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길 희망하며 본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